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모네타 베스푸치 가지고 왔습니다. 모두가 다들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죠. 이 사람 도대체 누구인가? 왜 이렇게 이쁜가? 왜 이런 의상을 입고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분은 이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그림이죠. 보티첼리의 그림인데 비너스의 탄생의 모델로 유명합니다. 모델로 알려져 있어요. 요 이미지 우리 생긴 거 보면은 약간 비슷하죠. 저희 게임에서 나온 이 일러스트도 요 부분을 많이 모티브를 딴 것 같아요. 보티첼리님의 비너스의 탄생, 그리고 요거는 봄이라는 작품이라고 해요. 요 분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시모네타 베스푸치가 젊을 때 폐렴으로 죽어요. 그래서 뒤에 이게 나무에 있는 이 부분이 그 시모네타를 그리는 마음에 폐를 상징화한 그림이다 라는 얘기도 있어요. 천사의 날개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요분, 이게 비너스아 마르스라고 하는데, 비너스아 마르스, 요분의 모델이다. 그러니까 보티첼리가 그린 그림들에 여자가 나오면 다 그냥 시모네타 베스푸치 아닌가? 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분이 맞는지 아닌지는 얘기 한번 싹 들어보고 다들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모네타 베스푸치 특징, 예쁨. 근데 일찍 죽었다. 23살에 죽었다 라는 겁니다. 1453년 인물이고 1476년에 사망하십니다. 요 부분 얘기할 때 이제 메디치 가문 그리고 피렌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보티첼리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비너스의 탄생이란 그림을 그린 화가, 평생 이제 시모네타를 이제 짝사랑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탈리아의 귀족이고 아름다운 외모로 피렌체의 미녀라고 칭송받았다. 마르코 베스푸치와 결혼했는데 베스푸치가는 메디치 가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집안이었다. 메디치가의 후원을 받던 화가 산드로 보티첼리는 그녀를 모델로 여러 그림을 남겼다.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모네타 베스푸치인데 원래 성은 카타네오예요. 두둥. 몰랐죠? 몰랐던 사실 알게 됐습니다. 카타네오 가문이고, 요 가문이 로마 시대부터 유명했던 유서 깊은 그런 귀족 가문이라고 합니다. 원래 귀족 출신이고, 그래서 부모님 따라가지고 제노바에 이제 교회에 갔다가 마르코 베스푸치를 만납니다. 베스푸치 가문도 마찬가지로 로마 시대부터 좀 유명했던 유래가 깊은 귀족 집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분이 시모네타 베스푸치를 만나고 반해가지고 청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카타네오 가문이 그때 좀 어려움이 있었대요. 베스푸치 가문은 그때 한참 잘 나가던, 메디치 가문이랑 엄청난 밀접한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잘 나가던 가문이라서 시집 보내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모네타 베스푸치가 되었다. 남편의 성을 따라갔다는 거죠. 베스푸치는 요 아메리코 베스푸치, 요게 맞아요. 요게 요 가문입니다. 그리고 마르코 베스푸치랑 뭐 육촌인가 뭐 그렇다고 해요. 친척 관계. 나중에 아메리카라는 어원이 되는 아메리고 베스푸치, 이분이랑 친척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렌체에서 결혼했다고 합니다. 16살 때. 피렌체에서 이제 신혼생활을 하는데 인기를 많이 얻었다고 해요. 그냥 예쁜 거로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리고 그 피렌체의 이제 수장이 메디치 가문이었는데, 메디치 가문에 젊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 로렌조, 동생 줄리아노, 이런 형제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분들이 뭐 이성적으로 좋아했다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베스푸치 가문이랑 또 메디치 가문이랑 이제 유대 관계가 되게 돈독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냥 뭐 친하게 지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기에 이제 뭐 썸띵을 좀 상상하는 부분들 많은데, 그거는 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1475년 마상시합. 이때 줄리아노 데 메디치
둘째다, 둘째. 둘째가 보티첼리가 그린, 보티첼리를 후원하고 있었다고 해요. 여기 그 메디치 가문에서 보티첼리가 그린 투그를선 팔라스 아테나, 그 전쟁의 여실이죠. 그 그림에 그려져 있는 깃발을 들고 이렇게 참가를 하는데, 여기에 뭐 비교할 수 없는 뭐 이런 말도 써 있다는데, 이 그림이 시모네타 베스푸치를 모델로 그렸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이 그림도 남아있지가 않고, 여튼 뭐 그렇고, 이 마상시합에서 우승하고, 이 우승자가 그 영예를 이제 아름다운 그 귀부인한테 이렇게 바치는 그런 뭐 절차 같은 게 있거든요. 그때 여자들 결혼하면은 화환 던지는 것처럼, 그 꽃다발 던지는 것처럼, 여기서 마상시합에서 이기고 나면은 이 영예를 당신께 돌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귀부인한테 선물하는 그 절차가 있는데, 그때 시모네타 베스푸치한테 꽃을 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훗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줄리아노 데 메디치랑 시모네타 베스푸치랑 연인 관계가 아니었냐 그런 얘기가 이제 상상력을 자극하는 겁니다. 실제로 연인 관계였다 그런 내용 없어요. 뭐 사생아가 있고 이런 것도 없고, 시모네타는 그 다음에 76년에 폐결핵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도 이제 이 베스푸치 가문과 메디치 가문의 불륜, 그리고 이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죽였다 이렇게까지 상상하시는 분이 있던데, 여튼 우리한테 알려진 바는 베스푸치 요 사건, 그리고 다음에 죽었다, 그리고 그 전에 뭐 결혼했다, 16살 때 결혼했다, 요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시모네타 베스푸치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여기에 붙는 내용들은 다 이제 상상력의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상력의 영역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일단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요거는 모르겠다, 객관적인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요 결혼 생활을 꽤 했잖아요. 16살 때 결혼해가지고 22살 때 죽는데, 그 23살 때 죽죠. 23살 때 죽는데, 아기가 없는 거 보면은 요 가문에 이제 후대가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이렇지 않거든요. 원래 몸이 약했던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폐결핵이 아니라 뭐 유전병 같은 게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이후에는 다 이제 상상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워낙에 아름다웠던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이야기 구설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 메디치 가문에 대해서 좀 보면은 우리 설명에서 다뤘던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 딱 이렇게 분가가 되는데, 요 조반니 데 메디치, 이분이 우리가 저번에 다뤘던 이제 카테리나 스포르차의 남편, 그 아들이 유명한 그 용병 집단이 돼가지고 뭐 그 아들이 토스카나 대공이 되다 그랬잖아요. 이쪽입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요 베스푸치에 썸띵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 사람이고, 줄리아노라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이 우리 미술 그림 전공하시는 분들이 맨날 그리는 조각상의 모델. 그래서 이분으로 착각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분이다 이런 얘기까지 봤습니다. 이쪽은 카테리나 데 메디치, 우리 게임에 있죠. 이렇게 이어집니다. 메디치 가문에 대해서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피렌체 지배자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는 보티첼리입니다. 보티첼리 화가로 유명하죠. 아까 봤던 비너스의 탄생 뭐 이런 거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바에 따르면은 평생 시모네타를 그려하면서 그의 작품에 시모네타를 그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금발의 이쁜 여자들, 이런 모델이 전부 다 시모네타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보티첼리가 그린 그림이 여자들이 다 금발의 예쁜 금발의 예쁜 미녀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림체가, 여자 그림체가 원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시모네타를 그 모델로 해가지고 상상하면서 그렸다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여자는 딱 그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기적으로 시모네타를 앞에 두고 모델로 세워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델로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인물화를 그린 게 아니라 시모네타는 직접 그린 적이 없어요. 네. 죽고 나서 이 이후에 나왔던 봄이라든지 비너스와 마르스라든지 비너스의 탄생 이런 것들도 시모네타 베스푸치가 죽고 나서 이렇게 나온 작품입니다. 그래서 작품 한번 볼까요? 네. 이런 거 보면은 다 똑같이 그렸죠. 그래서 이분이 시모네타 베스푸치다, 이분도 시모네타 베스푸치다, 이분도 베스푸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이분도 베스푸치 아니냐. 뭔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 보티첼리가 그린 그림에 여자가 있으면 다 그냥 일단 붙여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사하면서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1480년대 이렇게 작품 활동을 많이 하는데, 말년에는 약간 정치적인 줄을 서가지고, 종교 정치적인 줄을 서가지고 말년에 좀 초라해져요. 그 얘기를 계속 이제 하자면은, 지롤라모 사보라롤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교회 세속화를 비판하고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수도승 같은 분. 자기가 엄청 검소하게 살면서 저 돈 밝히는 교황들, 돈 밝히는 메디치 가문 이런 거를 막 비난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마침 이제 1494년에 프랑스가 피렌체를 침공하면서 메디치 가문이 막 도망가고 망명 가고 막 그랬다고 해요. 그때 이제 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뭐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교황한테 파문나가고 화형을 당하는데, 이분에 대해서 이제 마키아벨리가 무기를 갖지 않은 예언자는 자멸한다. 처음에 백성들의 마음을 잡더라도 나중에 자멸하고 만다. 자기가 이거를 권력을 지킬 만한 힘이 없으면 자멸하고 만다라는 평가를 했다는데, 여튼 보티첼리가 이분한테 엄청난 감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막 이 누드화 이런 거 다 태워버려라 그러면서 화형식 같은 거 많이 했었대요. 이 사람이 그 이벤트를 같은 거 많이 했는데, 그럴 때 보티첼리가 자기 작품들 바리바리 쌓아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는데, 메디치 가문의 적대적인 사람의 줄을 섰던 거죠. 그 사상에 감명을 받았건 아니면은 뭐 정치적인 그걸 했건 간에 줄을 섰는데, 이 사람이 결국 죽고 나서 다시 메디치 가문이 집권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보티첼리가 좀 초라한 말년을 보낸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연대기 순서를 쭉 읽어보니까 그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단테의 신곡에 뭐 사파를 그리는데 엄청 집중했다 라고 얘기를 하던데, 뭔가 종교적인 신념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우리가 유명하게 보는 보티첼리의 작품이라고 하면은 요 1480년대 그때 만들어진 작품들입니다. 죽은 거는 1510년이니까 좀 이제 오래 살죠. 그래서 보티첼리가 죽고 나서 내가 죽으면은 시모네타 베스푸치가 묻혀있는 그곳에 묻어달라. 이걸만 봐도 얼마나 보티첼리가 베스푸치를 사랑했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오그니 산티라 교회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베스푸치 가문이 후원했던 곳이고, 베스푸치 가문의 묘지가 있는 곳입니다. 가문 이제 그 시모네타뿐만 아니라 이제 가문 대대로 묘지를 쓰던 곳이에요. 그곳에 묻어달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곳이 그 지역에 엄청 큰 교회예요. 그리고 보티첼리가 여기서 일을 했었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묻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원래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도 그렸었다, 한참 그림 그릴 때.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줄을 잘못 썼다가 메디치 가문에 밉보여가지고 말년에 꼬인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메디치 가문이랑 일을 많이 했지만은 거기랑 관계가 좀 멀다기보다는 뭐 거기랑 관련이 없는 요런 데 좀 묻힐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이후로 좀 메타가 바뀌어요. 보티첼리 메타에서 라파엘로, 아테나 학당이라는 그림으로 유명한 사람, 그리고 미켈란젤로 이런 분들이 피렌체의 이제 후대, 그 직후에요. 그러니까 이 보티첼리가 그림 그리고 난 직후에 이런 분들이 또 명성을 얻으면서 약간
이 그림이 인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당대는 괜찮았는데, 당대는 인기가 좋았는데 잊혀졌다가 훗날 재평가를 받습니다. 예. 워낙에 걸출한 분들이니까 약간 그림체가 다르다고 해요. 저는 봐도 잘 모르겠는데 그림체 막 이런 게 다르다고 해요. 훗날 재평가를 받는데 영국에서 재평가를 받아요. 라파엘 전파, 그러니까 라파엘 전에 그림들을 뭐 재평가하는 브라더후드 조직이라고 하는 거죠. 영국에 이제 1848년 빅토리아 시대 때 이런 유행이 됐다고 하고, 그 후반에 아르누보 새 그림이라고 하는 거죠. 새 미술, 이런 운동의 또 모티브가 된다고 합니다. 그림체가 약간 비슷한가요? 그래서 그런 유행의 상황에 보티첼리의 작품이 경매에 나오는데 이거는 수상이 무조건 사야 된다, 우리 영국이 가져야 되는 보물이다 라고 하면서 국가 공공기관, 공공미술관에서 경매를 참여해서 낙찰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걸 왜 가져왔냐면은 이 보티첼리의 사랑, 시모네타 베스푸치라는 얘기가 이 시절에 만들어진 게 아닌가 라는 거예요. 예. 이건 제 개인 관점이 아니라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시절에 보티첼리라는 사람이 이후에는 인기가 좀 없이 본국에서 잊혀져 있다가 이렇게 라파엘 전파 이런 게 만들어지고 그림들이 재평가가 되면서 그림들의 내레티브로 만든 게 아닌가요? 내러티브로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분이 사실 그때 시모네타 베스푸치였다더라. 이 그림에는 보티첼리의 못다한 사랑이 담겨져 있다. 메디치 가문과 뭔가 그런 사랑이 담겨져 있다. 이런 얘기가 붙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베스푸치 노노 이게 계속 나와요. 유명한 분들 미술사 쪽에 막 곰브리치 뭐 미술사, 서양 미술사 그 책 있는 거, 책 아시나요? 예. 그 책을 쓴 곰브리치도 나오고 뭐 하여튼 유명한 분들이 여기 나옵니다. 예. 베스푸치 아님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모릅니다. 결과적으로는 얘기하면. 왜냐? 베스푸치라고 안 적어놨습니다. 이거 사실 베스푸치임이라고 적어놨으면 알겠는데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실제 시모네타 베스푸치의 소상화도 없어요. 요거는 이걸 모티브로 그랬으니까 비슷하니까 베스푸치네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예. 그래서 모른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예.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티첼리의 못다한 사랑이란 게 마음 감명이 좀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믿으시면 될 것 같고, 뭔 소리냐 이거 그냥 그림 팔아먹으려고 지어놓은 얘기다 라고 생각하면은 또 그렇게 믿으시면 될 것 같고, 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 당대의 엄청난 미인은 맞다.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해사로서 능력은 요 메디치 가문의 나중에 프랑스 왕비가 되는 카틀린 데 메디치랑 거의 비슷해요. 예, 거의 비슷하고 미술품 거래 관련해서 수량 증가하는 게 두 개 있어서 미술품 메타가 오면은 뭐 쓰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충파 번역 증가하는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술상이라는 직업 자체가 요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버프류는 자동 사냥하는데 뭐 쓸 일이 있을까 싶긴 한데 나중에 뭐 수동으로 쓸 때 충각으로 이제 강력하게 때릴 필요가 있을 때 뭐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시모네타 베스푸치 설명회 어떤가요? 좀 이해가 됐나요? 예. 보티첼리의 사랑, 그 메디치 가문의 도련님과의 뭔가 불륜, 이런 얘기가 좀 마음에 드나요? 아니면은 뭐 나중에 경매할 때 쓰려고 이렇게 나왔던 얘기다, 이런 게 마음에 드나요? 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 여러분 그냥 이쁜 누나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대에도 그냥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예, 재밌게 봐줬다면은 황산갈매기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